친명은 맞으시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항상 변합니다. 양문석, 노종면. 노종면 의원 네. 등등이 의원. 이제 이른바 지원 사격을 좀 했잖아요. 어떤 몇몇 의원들의 발언은 좀 과요불급이다. 아좀 명확할 필요가 있다. 공소장에 나와 있는 것과도 전혀 틀린 판결이라 저는 2심에 가서 네. 아마 수용되지 어려울 거다. 아. 특정 편향을 가지고 있는 판사가 동일한 사건으로 연루된 네.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맡는 게 과연 맞을까? 이재명 대표 설탕만 먹으면 이빨 다 썩는다. 이런 얘기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른바 강성당원들이 굉장히 지금 화가 좀 많이 나고 여기에 대해서 항의도 많이 받으셨죠? 제가 생각하는 얘기를 했을 따름이고 그 당원들도 자기들이 생각하는 바를 많은 시간을 들여서 저한테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내줘서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새로 설탕 수박에 지금 등극을 하셔가지고 네 이번 시간에는요 최근에 많이 좀 억울한 분 한 분 모셨습니다. 워낙 공격을 좀 많이 당하셔서 이건 진짜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일 거고요. 진짜 가장 친명이라면 친명인 그런 정치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랑 심지어 이름까지 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너무 멋지십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어떤 영자 쓰시죠? 영화 영자 씁니다. 영화 영자 진짜는요? 진짜는 최근변의 참진, 진압발진. 아유 지나면 안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김영진 의원님 모셨고요. 뭐 무슨 진 쓰세요? 저요? 네. 저는 이제 길 영자에 네. 네. 떨 진짜를 떨 씁니다. 진짜가 뭐예요? 떨진. 진동. 떤다의 진. 그렇죠. 아하. 바이브레이팅. 그거를 이름에도 쓰나요? 그 이름이 주가가 흔들린다. 굉장히 그 어떤 사람들에게 떨림을 울림을 준다. 아. 이렇게 해석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괜히 물어봤네. 네. 네. 여튼 이제 우리 김영진 의원님과 함께 민주당 이야기 좀 여쭤볼 게 많이 좀 있습니다. 우리 최윤경 기자가 또 팩트 체크 좀 많이 좀 해주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재명 대표 많이 좋아하시죠? 항상 좋아하죠. 항상 좋아하시죠. 좋아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는 거죠. 사람 마음이 네. 항상 똑같지 않잖아요. 그렇습니까? 네. 네. 근데 진짜 진정성이 있으셔. 이분 2017년부터인가 그죠? 그때부터 완전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친명계로 이른바 분류가 좀 되신 거 아니겠습니까? 명예라 2017년이 이제 대선 때였으니까 네. 최 기자님이 잘 알지만 네. 그때 문재인 대세론이 아주 강했던 그렇죠, 대선하고 그렇죠. 경선 시기였죠. 그때 네. 이제 같이 했고 네. 사실 그 전에 성남시장 경기지사를 할 네, 때도 네, 네. 같이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막 친명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약간 광복절 이후에 독립운동하는 사람 보는 느낌? 뭐 그런 느낌 좀 드실 거 아닙니까? 근데 뭐 그분들도 다 네.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네. 함께하려고 노력해서 네. 결과를 한번 봐야죠.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조금 억울할 일들이 네네. 아무튼 제가 정프로님한테 거의 주입식으로 항상 말했잖아요. 친명 딱 2명뿐이다. 맞아요. 제가 항상 말했어요. 누가 아, 친명이에요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질문이었어요. 네. 왜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인데 이 당은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그럼 어떻게 세력을 만드는가? 이런 질문을 네. 맨날 하셨을 때 제가 모르면 외우라고. 이 당에 친명 딱 둘밖에 없다. 네. 그렇죠. 한 명 정성호 의원이고 네. 또 한 명 김영진 맞습니다. 의원이다. 다른 사람 친명이라고 해도 믿지 말아라. 달달 외웠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그냥 올리브 오일이라면 이분들은 엑스트라 버진 네, 그렇죠. 네, 오일이다. 왜냐하면 저는 그 장면을 기억해요. 예. 그 이제 대선 때그 이재명 캠프가 당시 3등이었어요. 뭐 2, 3등, 2, 3등, 2, 3등 했는데 아무튼 그때 정말 옆에 서 있는 의원들 숫자가 가장 적었고 따라다니는 기자들 숫자도 가장 적을 때였어요. 물론 그때부터 인기는 계셨- 있었지만 네. 근데 그랬는데 그때부터 그 온갖 그 서름을 다 당하면서 그 옆에 계속 서 있으면서 캠프를 네. 같이 꾸려 가셨던 분들이라서 제가 그 네. 장면을 기억해요 항상. 그래요. 뭐 저기 그 기억을 못하는 장면을 너무 많이 기억하시네. 네. 세상은 항상 변해요. 그런가요? 마음도 변하셨어요? 아니죠? 소신도 변했고. 왜냐면 요즘에 의심을 좀 많이 받고 네, 계셔요. 맞습니다. 네, 그거 좀 약간 해명할 시간을 좀 드리도록 네, 네, 네. 하겠습니다. 특히 요즘에 요런 발언 이재명 대표 설탕만 먹으면 이빨 다 썩는다. 네. 요런 얘기가 이제 그 당원 당규 개정이라든지 아니면 또 강성 당원들의 이야기만 자꾸 듣는 분위기 요런 거에 대해서 약간 비판의 목소리를 좀 내신 건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른바 강성 당원들이 굉장히 지금 화가 좀 많이 났고 여기에 대해서 항의도 많이 받으셨죠? 그렇죠. 네. 뭐 저는 제가 생각하는 얘기를 했을 따름이고
또 뭐 그 당원들도 자기들이 생각하는 바를 그 저기 많은 시간을 들여서 저한테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내줘서 감사하게 생각해요. 뭐냐면 설탕만 먹으면 이빨이 썩는다라는 건 예. 말 그대로 너무 단 것 좋아하면 몸에 안 좋잖아요. 그것처럼 이 정당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당원 당규 개정이나 여타 이 상황이나 조건의 운영에 있어서도 네. 정확하게 그 좀 균형 있게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했었던 거죠. 네, 네, 그리고 네. 너무 남들이 보기에 국민들이 보기에 그게 상식적일까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그 네. 기준을 좀 벗어나게 되면 저는 그건 문제가 있다 그런 취지에서 얘기를 한 네.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새로 설탕 수박에 지금 등극을 하셔갖고 그런 거예요. 네. 그런데 신조예요. 네, 신조어가 나왔습니다. 네, 달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오해들은 네네. 우리가 좀 네. 풀고 아. 그리고 이제 진짜 당을 위한 길, 진짜 이재명 대표를 위한 길이 무엇이냐, 그 얘기를 좀 오늘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는 당 대표 연임은 거의 이제 확정적이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연임이 확정적이죠. 네. 확정적이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정리했고 음. 그에 따라서 그 행보를 하고 있다라고 봐요. 네, 근데 이 당원 당규를 개정하는 것 중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게 당 대표의 그 사퇴 시한을 유동적으로 지금 만들어 둔 거잖아요. 결국에 통과가 됐고, 근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걸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압도적으로 통과가 된 것 같아요. 중앙위원회에서는. 그러면 당원들은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한 번 더 나와야 하고 지금은 그게 시대 정신이다라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현재 이제 다수의 당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바고 그래서 중앙위원회에서 그렇게 의결이 됐어요. 압도적으로 의결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결정에 대해서 존중을 하고 따른다. 그러나 그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잘 고민해야 된다. 그 강령 당원 당규의 개정이 네, 민주당을 확대 강화하고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당이 더 확장하고 그리고 이후에 전국적으로는 2027년 대선에 네. 정권 교체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거기에 대한 판단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얘기했던 거죠. 저는 네, 네. 그것이 썩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다. 먹던 설탕을 계속 먹는 정도 이상으로 좋은 보약이 될 것 같지 않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면 당 대표를 그만두고 아까 그러니까 임기가 끝나고 나면 다시 출마하지 않고 그 시간 동안 그냥 의원으로 활동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당 대표를 사실은 민주당에서 2000년 새천년 민주당 창당 이후 현재까지 24년간 연임한 예가 없었거든요. 네. 그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연임을 안 했던 거겠죠. 그래서 그거는 당원 당규에 연임 제한 규정이 없더라도 네. 따라주는 게 필요하다. 불문율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이재명 대표의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당원 당규를 정밀하게 분석해 본 바 네. 연임 제한 규정이 없다라고 없다. 하는 네. 법 기술적인 판단을 가지고 출마한다. 이건 너무 좀 가벼운 판단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법 기술적인 판단을 넘어서서 시대 정신이라는 게 이를테면 윤석열 정부랑 싸우려면 강한 당 대표가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사실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의 민주당이라 할 만하잖아요. 이번에 공천권을 행사하면서 이제 조금 그 더 우호적인 의원들을 많이 확보하기도 했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국민들이 민주당을 찍었을 때 원하는 바들이 있었으니까 좀 강한 리더십을 가진, 사실 이재명 아니면 다른 사람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일리가 있지 않나요? 근데 해봤나요? 다른 사람으로? 다른 후보군들이 지금 잘 안 보이니까. 정청래, 아, 정청래 아. 당 대표를 꿈꾸고 있는 정청래. 그렇습니까? 뭐, 맞습니다. 싫어해요? 아, 정청래 최고위원이 당 네. 대표면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또 다른 분들 많이 있잖아요. 당 대표 하려고 하는 분들. 입안에서 있나요? 김영진이란 이름이 나올 뻔했던 것 같은데. 아니. 자기 정치합니까? 그런 분들도 네. 당 대표를 하더라도 네. 충분히 할 수 있다. 충분히 민주당 내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하고 하면서 검증을 받는다. 그래야지 민주당이 다양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 두루두루 있어서 그것이 2027년에 하나의 집합체로서 민주당과 민주당의 후보가 대선에 이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네. 저는 어떤 게 강한 것인가에 대한 판단의 근거가 약간 네.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지금 분위기는 뭐 제가 뭐 당내에 있지는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에 이 사랑을 보내신 많은 당원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과 가장 불만인 것이 우리 얘기를 잘 전달하고 잘 좀 들어라. 그래서
예를 들면 지난번에 그 국회의장 선거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왜 우리 말을 그렇게 안 듣는 거냐 이제 이런 불만이 제일 크신 걸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가 다시 연임하는 게 이게 이제 우리의 뜻인데 왜 또 국회의원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또 다른 쪽으로 가려고 자꾸 하느냐, 왜 다른 목소리 자꾸 내느냐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이 좀 많지 않으실까요? 그렇죠. 이게 민주정당이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수의 당원들은 이 대표의 연임을 희망하고 있어서 그렇게 갈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민주당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이재명 대표만을 위해 존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다양한 사람들의 다른 목소리, 다양한 목소리 이런 걸 다 취합하고 네. 힘을 좀 모아서 가는 그런 좀 멋진 정당으로 갔을 때 현재 민주당 지지도를 네. 좀 극복하고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보는 거죠. 좀, 네. 좀 다양한 사람들도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그 풍부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자유스러운 네. 정당, 민주스러운 정당이 훨씬 더 좋은 정당 아닌가요? 지금 정당은 그러면 아주 민주스럽진 않습니까? 아니 저는 민주스럽게 가고 있다라고 보는데 네. 그 의견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은 틀렸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그런 다른 의견도 네. 존재한다. 네. 이거를 인정해야 된다라고. 민주당 그러면 과거에 뭐 10년 전, 5년 전 지금 이렇게 비교해 보면 점차 민주적으로 가고 있어요. 현재는 제가 보기에는 네. 민주적이라고 하는 핵심적인 이 중에 하나는 네. 과거에는 소수의 결정에서 다수의 결정으로, 다수의 참여의 결정으로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시장, 군수, 시의원, 도의원, 지사, 대통령 후보까지 네. 다수 당원이 참여하는 형태로 후보를 결정하게끔 시스템을 확 바꿔놨거든요. 네. 지금 당원들의 요구도 저는 그렇다고 봐요. 당원의 참여에 의해서 자기 결정권을 가질 수 있게끔 해달라는 건데 그 범주와 기준이 분명하다. 민주당의 후보를 선출하고 네. 민주당이 나갈 길을 정하고 네. 이 방향에 있어서는 전 맞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국회의장을 선출할 때 당원의 의견을 수렴하라. 네. 이거는 그 이 전 단계로서 국회의원들을 선출할 때 당원들의 의견이 다 수렴이 됐잖아요. 네. 후보자 선출할 때 5대5로 선출해 준 거 아니에요. 네. 당원 50%, 여론조사 50% 네. 그렇게 수렴을 하고 당원의 목소리가 더 필요하다. 그러면 5대5를 6대4로 하자. 네. 이 주장이 맞는 거죠. 아, 민주당이 후보를 선출할 때. 그런데 네. 국회의장은 민주당의 후보가 아니잖아요. 네. 전체 여야의 국회의장을 선출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네. 헌법과 법률에 중립적인 역할을 하라고 하는 한국적 그 특성이 좀 있어요. 좀 중립을 서서 네. 극렬하게 대치하는 여야를 좀 아우러서 나가라.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잘 갔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좀 잘 반영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 민주당이 이제 민주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하시는 분들의 주장은 그러니까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면서 더 많은 분들의 결정에 따르니까 이제 더 민주적으로 간다고 아마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어떤 그 권위적인 모습을 자꾸 보여주는 게 예를 들어 한 사람의 말이 당 전체에 일사불란하게 적용이 된다든지 아니면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려고 할 때 형식은 어찌 됐든 그 다른 목소리들이 꽤나 고초를 겪으면서 아주 뭐 밀려난다든지 이렇게 되는 모습들은 조금 권위주의적인 모습이 아니냐 이제 이런 이제 비판하시는 그렇죠.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이제 외곽에서는 이제 네. 그 일반 국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그런 모습에 대해서 민주당이 좀 약간 한편으로 치우치지 않았냐 이런 네. 평가를 많이 하시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이 저는 2020년 이후 네. 전 세계적인 흐름인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네. 미국의 트럼프라든지 푸틴, 시진핑, 그다음에 그 유럽에서 네. 보수 우파의 강렬한 등장 네. 이를 통해서 극단적인 대결이 정치의 보편적인 새로운 그 보편으로 들어서는 이런 시기에 네.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제가 보기에는 미국에서 트럼프가 낙선했다고 네. 미국 국회의사당을 폭력적으로 점령해서 점거해버리는 네. 그런 사안이 민주주의 발전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는 가지 말자는 이야기들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당내에서도 강력하게. 그렇죠. 현재는 제가 보기엔 그것을 잘 제어하는 것이 제도와 시스템이기 때문에 네. 나라에는 헌법과 법률이 있고 당에는 당원과 당규가 있는 거죠. 네. 그를 가지고 조절 통제해 나가고 그게 안 되는 것에 많은 게 있는 거죠. 모든 것을 당원과 당규로 규정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불문율이 있는 거죠. 네. 이럴 때는 안 했으면 좋겠다. 네. 당 대표는 연임을
안 하는 거로 생각하고 있는데 한다. 그다음에 최고위원이 네네. 원내대표를 바로 나간다. 네. 최고위원이 상임위원장을 또 한다. 네. 이런 거는 사실은 과거에는 네. 불문율로 서로 지켰거든요. 아 지금 한 문장에 몇 명을 지금 비판하는 거야. 그리고 실명 상임위원회 강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간사를 맡으면 네. 시도당 위원장이나 선출직에 나가지 아니한다 네. 하고 그러면서 기회 균등을 주는 거예요. 네. 간사도 하고 치도당 네, 위원장도 네. 최고위원도 하고 원내대표도 하고 최고위원도 하고 상임위원장도 하고 겸임하지 말고 네. 기회를 적절하게 나눠서 네. 큰 민주당이 되고 그 힘이 그 더 강한 민주당이 된다 그렇게 봤던 거죠. 아. 근데 그거를 당원 당규로 규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따른 거죠. 아. 그리고 불문율로 너무 당연하게 따랐고 생각했기 서로 때문에 지킨 거죠. 없었던 건데. 의원들이 서로 네. 아 이렇게 하면 내가 좀 그래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어 지킨 거죠. 아 근데 아. 정청래 그 최고위원이 법사위원장이 될 때 아, 최고위원을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아니 이게 도저히 이 정청래 최고위원 빠지면 안 된다. 우리 전투력의 핵심이고 뭐 우리 당의 핵심이니까 맡아달라. 기간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이런 많은 사람들의 요구가 있었고 그걸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그 상황론이라는 게 항상 있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런 분위기. 그리고 지금은 그 대여 투쟁을 매우 강하게 해야 되고 중요한 특검법 같은 걸 빠른 속도로 처리해야 되고 그러니까 최고위원을 하면서 법사위원장도 할 수가 있다. 뭐, 제가 보기에는 상황론은 항상 있는 거죠. 뭐 없겠습니까? 아, 상황론은 근데 다 그럼에도 있는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가 그동안 그 불문율로 원칙을 지켜왔던 잘 것. 지켜나가면 더 훌륭한 당이 되는 거죠. 아. 법사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잘 하면 되잖아요. 아. 아니면 최고위원으로 역할을 잘 하든지. 그런데요,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듯한 아주 매서운 말이 대구에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의도에 동탁이 등장했어요. 자기들의 반하는 정치인, 판사, 검사, 공무원, 기자 모두 타도의 대상으로 삼고 주무르는 현대판 동탁. 그러면 오래 못 간다. 네, 그래 봅니다. 참. 이 말을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한 거 아니냐. 홍준표 대구시장의 말인데요. 네, 이거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말 맞습니까? 아주 흐뭇하게 말하고 계시네요. 네, 맞다면 왜 이런 말을 한 걸까요? 아니 뭐 홍준표 대구시장이 생각이 있으니까 그 말을 하겠죠. 네. 홍준표 시장께서 항상 네. 그 국민들을 시원하게 해주시는 건 있어요. 아. 근데 별로 도움은 안 되더라고요. 홍카콜라는 맞는데 도움은 안 도움은 안 된다. 네, 그리고 홍준표 시장님이 네. 그 금단 현상이 있으신 거예요. 아, 금단이요. 언론이 언론과 정치의 아. 금단 현상이 좀 오신 거예요. 가끔가다 자주 오셔 요새는 보니까. 좀, 과거에는 등판이 이 잦아요. 텀이 좀 한 길었는데 갈증입니까? 근래는 그렇죠. 나를 좀 지켜봐달라. 주목해야 주목해달라. 되는데.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서 계속 강한 말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발언이 그래서 점점 세지시는구나. 세시죠 지금. 네. 저 그래도 이제 저 얘기에 조금 귀담아 들을 부분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뭐 좀 약간 비유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잘못됐어요. 동딱 나옵니다. 뭐 이렇게 그런 정도는 아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홍준표 시장님 잘못하다가 나중에 동탁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본인이 되려 동탁이 본인이 될 될 수 수 있습니까? 혹시 대구 시장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닌가요? 동탁처럼 시장으로서 공무원들이나 대구 네. 시민들이나 대구 언론이나 대구의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네. 혹시 자기를 반면교사 삼은 거 아니에요? 잘 한번 되돌아보시는 네.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크게 뭐 타격감 있는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아니, 누굴 공격해도 타격감은 없습니다. 김영진 의원님. 네. 아니 근데 그 김주호 부대변인이 그 얘기를 했었어요. 쓴소리 하지 말고 그럼 당 대표로 나와라. 근데 물론 김영진 의원님을 향한 얘기가 아니라 이제 순소리하는 사람들. 당 대표 비판하는 사람들 계속 그렇게 쓴소리만 하지 말고 그러면 나와서 당원들의 선택을 받아서 붙어봐. 원하는 대로 당을 꾸려가면 되지 않느냐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은 뭐 일리가 있다고 보세요. 뭐 김주호 부대변인이 대표 비서실 부시장도 했고 지금 부대변인을 하니까 네. 나름대로 판단하고 했던 말이었죠. 그래서 제가 그 언론에 나와서 제가 문자를 보내줬어요. 김주호 부대변인. 그러셨어요? 내가 모르던 생각을 제안해줘서 고맙다. 신중하게 출마 고민해 선언입니까? 보겠다. 출마 선언하셨습니다. 지금. 신중하게 고민해 보겠다고 했어요.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네. 제가 무엇을 하거나 하는 것 자체가 쏙 좋지 않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들이 2022년 대선 때도 저하고 정성호 의원이 물론 뭐 그런 깜냥은 아니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될 경우 우리는 임명제 맞지 않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네. 5명인가 7명인가. 그래서 그런 것처럼 네. 특히 이재명 체제에서 제가 뭘 하는 것을 저는 특별하게 뭐 생각하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김지호 부대변인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신중하게 고민을 해보겠다라고 제가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네. 근데 당에서 이제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만 자꾸 보이고 이재명 대표만 존재감이 생기면 사실 이제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쉽고 오히려 좀 리스크는 좀 커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원톱 체제이긴 하되 훨씬 더 좀 인지도 있는 혹은 뭐 많은 대중들의 선택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이제 주변에 좀 몇몇 이렇게 포진을 더 해주면 그 라이징 스타들이 좀 있어주면 이재명 대표가 좀 부담이 좀 덜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런 움직임은 좀 있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예. 사실은 당 대표, 원내 대표도 분리해서 원내 대표의 권한을 좀 크게 준 거죠. 과거에는 당 대표가 원내 대표를 지명했기 때문에 네. 종속적인 관계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좀 그 정치적 무게감을 가지고 다른 네네네. 목소리로 얘기를 한다든지 네. 아니면 당 대표를 좀 옹호한다든지 아니면 비판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사람들이 두루두루 있는 게 지금 필요한 거죠. 네네. 사실. 대단히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뿐만이 아니라 큰 숲에 있다. 네네네. 숲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숲에 나무들이 있어야 되죠. 네. 많은 나무 속에서 음. 큰 나무가 있어야지 많은 나무가 없는데 홀로 있는 나무는 비바람에 금방 네네. 그 휩싸이죠. 혼자 번개 맞고. 그렇죠. 예.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네. 그동안에 당대표도 재임을 안 했던 거고 음. 역할과 당직이나 원내직이나 국회직이나 이런 부분들도 중복해서 맞지 않는 이유가 네. 사실 그런 이유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당직, 국회직, 네. 원내직을 하면서 역량이 출중한 사람들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 받고 네네네네. 당원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으면 네. 그 사람이 새로운 목소리를 내는 거죠. 아. 그런 분들이 나올 만한 지금 토대나 토대가 아니면 시스템 됐어요? 많이 지금 제가 보기엔 죽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죽고 있다. 정글 민주주의, 예. 약육강식 민주주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하. 약육강식 민주주의요? 강한 사람이 다 먹는. 아, 그건 이제 민주당에도 이재명 대표에게도 별로 이렇게 플러스 안 된다. 우리 사회가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뭐냐면 그 여당도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쉽지 않아요 보니까 다 뭐 잘려서 나갔잖아요. 네. 이준석은 제명돼서 나가고 네.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네. 출마 여부를 고민하고 있고 네.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걸 이제 바꾸자고 혹은 이제 그렇게 가지 말자고 이제 말씀을 쭉 그렇죠. 해 오신 건데. 그래서 예. 그래서 좀 다양한 다양함, 다름을 좀 인정하는 민주당이 더 강한 민주당이다 그렇게 네.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와 함께한 시간이 길었으니까 이런 방향으로 올 때마다 이건 아니다. 혹은 이 좀 더 다른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이를테면 공천 과정에서도 이번에 사실은 거의 이제 친명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공천을 받으면서 비명들이 대건 이제 낙천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도 약간 문제 제기를 계속 하셨나요, 그러면? 뭐 적절한 얘기들은 있었지만 뭐 그거는 실제로는 경선 과정이나 평가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 세세한 과정을 제가 직접 그 알지는 못해서 그 디테일한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죠. 그리고 경선 과정에 당원과 국민의 판단과 경선 이에 따라서 선출된 후보였기 때문에 네. 그걸 존중하는 거죠. 아, 찐명은 맞으시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항상 변합니다. 아. 아, 그래요? 그렇죠. 아니 왜 그 상황을 굉장히 잘 아셨을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꼭 그렇진 않을 수도 있다 생각. 항상 변한다. 네. 세상은 항상 변한다. 사람도 항상 변하고 그렇죠. 어쩌면 변하지 않는다는 거는 항상 변한다는 것뿐이다. 무슨 말이죠? 정말 또 참. 진정한 오늘 철학 오늘 아주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네. 아, 곱씹어도 무슨 말인지 보다 모르겠어요. 채널입니까? 아니죠. 과학을 보다도 아니고. 그 최근에 정성호 네, 의원님이랑 네. 같이 이제 미래를 여는 의회 민주주의 포럼 요거를 출범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여기에 이제 그 다른 분들 12분에다가 뭐 조국혁신당에 계신 분 해가지고 좀 규모를 크게 출범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거 뭘 하려고 하는 건가요? 이거는 뭐 제가 이 당원당규 개정에 대해서 그 제 의견을 말하기 전에 그 전에 이제 처음 4월 10일 날 국회의원이 당선되고 나서 네. 4월 중순 정도에 정성호 의원이 우리 한번 국회에서
의회 민주주의 포럼 같은 형태로 좀 해서 뭐 소통과 협치 그를 통해서 조금 발전해 나가는 국회상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 노력을 한번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제안을 하셔가지고 정성 의원이 대표를 맡고 제가 네. 연구 책임위원을 맡는 형태로 한 거예요. 큰 뭐 거기에 정책인 함이나 이런 걸 갖고 시작한 건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네네. 그게 이제 이 사건 이후에 나오니까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데 네. 처음 출발할 때는 그런 취지로 했어요. 지금 이제 민주당이 더 당원권 강화되는 방향으로 이제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맞는 방향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기준과 원칙, 범주 내에서 네. 과거의 수에 비해서 뭐 50만, 70만 당원에서 120만, 250만, 500만 당원이 됐기 때문에 네. 사실은 양적인 이 변화가 확실히 커졌기 때문에 예. 그에 따르는 시스템적인 질적인 변화, 당원 당규의 변화는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필요하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주당 내에서 대표, 최고위원 그리고 공직 후보자를 선출할 시에 당원의 권한을 확대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는 저는 맞다라고 봐요.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네. 평상시에도 민주당의 정책이나 법안을 같이 만들 때 그 네. 속에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가는 네. 방향들을 논의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굉장히 명분은 좋아 보이는데 지금 안 그래도 사실 당원들이 예전에 비해서 당원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통로들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뭐 온라인 세상 혹은 뭐 SNS 등의 발전 등등으로 인해서 그래서 안 그래도 당원들의 무게감을 견디지 못하고 뭐 이렇게 나가신 분도 계시고 뭐 이런 경우가 좀 있는데 자칫 이 당원권 강화라는 명분이 당원들이 당에서 결정하는 거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일일이 즉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좀 하면서 오히려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너무 좀 줄어들거나 아니면 너무 쪼그라드는 건 아닌가. 그래서 그게 진짜 좋은 민주주의의 모습이 맞는가 하는 의심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서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다수 당원들의 역할과 네. 국회의원의 역할과 네. 당의 역할과 구분되는 거죠. 구분할 수 있나요, 그게? 저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실례로 그렇다고 모든 당원들이 네. 매일 출근해서 매일 국회 일을 네. 매일 논의하고 결정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집적 민주주의에서 간접 민주주의로 집적 민주주의에서 대의 민주주의로 전환해 온 거잖아요. 네. 그 일을 제대로 할 사람을 국민의 대표로 네. 당의 대표로 선출해 준 거죠. 그러니까 당원의 역할, 당 대표의 역할, 국회의원의 역할, 당직자의 역할 이런 게 다 이제 잘 융합돼 나가면서 그 역할을 분명히 할 때 잘 나가는 조직이 되는 거죠. 네. 그렇지 않고 네. 과대 대표되거나 큰 목소리에 휘둘리거나 이러면 그 조직이 어울려 나가면서 좋은 방향으로 가기는 어렵겠죠. 그러면은 네. 불만이 있겠죠. 음. 불만이 있으면 조직은 항상 내부로부터 붕괴될 위험이 있죠. 네. 휘둘리지 않을 방법이 있나요? 예를 들어 당원분들이 어떤 막 강한 목소리를 내면 국회의원들이 그거는 아닙니다, 당원 여러분. 사실은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걸 부담스럽죠. 부담스러운데 저는 예. 그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봐요. 아, 그래서 설탕만 계속 먹으면 이빨에 썩을 수 있다. 얘기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의원들이 근데 비명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이거 이번 국회의장 선거 때 보면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있는 건데 지금 이 흐름에 대해서 근데 아무도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김용진 의원을 제외하고는. 저는 이제 뭐냐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재명 대표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4월 총선을 진두지휘했고 승리했고 네. 그를 통해서 당원과 함께 승리한 이재명 대표의 시간이에요. 전 그 시간을 존중하는 거죠. 판단과 그 시간 결정. 언제까지예요? 뭐 보겠죠. 저는 이제 다음 당대표 선거까지 되지 않을까요? 보통 보면 이제 그게 저희들이 한 6개월 정도 보지 않나요? 한마디로 대통령도 당선되고 나서 취임 시후 한 6개월 정도는 허니문 기간을 네, 주잖아요. 네. 한번 마음껏 해봐라. 네. 마음껏 해보고 아.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단할 거 아니냐. 네. 지금은 이재명 대표 시간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그 시간을 잘 운용하고 네. 강화해 나가고 네. 준비해 나가고 더 많은 사람이 모이게끔 하고 우리 당이 좋은 당으로 갈 수 있게끔 만드는 시간이죠. 네, 그래서 네, 저는 의원들이 네. 그 시간을 전 존중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도록 원하는 바를 펼치게 기다려주는 상황이다. 저는 지금은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시간을 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근데 저 보도에는
이재명 대표는 뭐 연임도 좀 스스로는 조금 네. 힘들어했고 이렇게 당원 당규 개정하는 것도 나에게 좀 끝끝내 그걸 네. 안 했으면 이번에 좋겠다고. 당원 개정 이슈에 나왔던 게 박찬대 원내대표. 네. 이재명 대표 착해도 너무 착하다. 예. 이렇게 보도가 됐거든요. 의원님, 저 정말 착한가요? 네.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 어떻게 대답하기 평가하세요? 너무 아, 저는 어려운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그 특정인의 심성에 대해서 말하는 거는 좋지 않은 것 그렇습니까? 같아요. 네. 예, 그 그래서 정치인이 이재명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평가할 수 이제 있지 않을까요? 그거는 네. 박찬대 원내대표가 네. 회의석상에서 네. 직접 그 대화를 주고받는 가운데 그 박찬대 대표가 생각했던 바라서 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 얘기하는 거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발언들이 썩 좋지 않아요. 이재명 대표에게 도움이 되는 거는 맞나요? 그건 제가 박찬대 원내대표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한테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이런 발언들이 나올 때마다 정말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오늘 오전에도 그 새로 최고위원이 되신 강민구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표가 당의 아버지다라고 얘기해서 이제 또 좌중을 되게 조용하게 만들었는데 이제 이런 발언들 그냥 보고 있으면 되는 거겠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시간이니까. 시간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고 그 시간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서면 좋은데 네. 사실 그래서 중요한 거잖아요. 승리 이후에 네. 그렇잖아요. 전쟁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선거도 그렇고 이기는 건 이길 때까지 이기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네. 이긴 이후에 그 성을 잘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은 더 중요한 거죠. 네, 네. 그렇죠. 그게 되게 중요한 문제라서 그래서 정당과 승리자들한테 하는 말이 네. 조금 더 국민에게 겸손하고 올바로 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봐라. 발언 한 번 할 때 네. 세 번 생각하라. 아. 이런 얘기를 3, 4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3, 4 이론이요. 네. 한 번 발언하기 전에 네, 세 번 네. 생각해봐라. 아. 그래서 아마 박찬대 원내대표나 강민구 네. 최고위원도 생각을 해서 했겠죠. 세 번 생각했을까요? 네. 이번에 논란이 된 애완견 발언 관련해서 네. 예를 들면 양문석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양문석 노종면. 노종면 의원 네. 등등이 의원. 이제 이른바 지원 사격을 좀 했잖아요. 이것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재명의 시간을 조금 누려야 되는 걸로 이해를 그런 해요. 거를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저는 네. 좀 그 발언은 그 애완견 발언이나 그 다음에 했던 몇몇 의원들의 발언은 좀 과유불급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오버한 측면이 있다. 저는 명확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민주당 전체를 막 누가 공격하면 민주당 의원들 싫어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네. 그럼 민주당의 김영진의 이 발언 이것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다 이렇게 네. 해주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언론 전체를 그렇게 이해하게끔 하게 되면 저는 너무 전선을 넓힌다. 그래서 검찰과 법원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밝히고 그를 통해서 무죄를 입증해 나가는 측면에서 과연 도움이 됐을까에 대한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어제 그래서 그게 전체 언론이 아니라 네. 그렇게 해석하는 일부 언론에 대한 표현인데 그걸 전체 언론으로 이해한 것 같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한 거 보면 네. 저는 전체 언론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 것 같지는 않았었는데 그렇게 이해하게끔 지금 이 발언을 해버렸기 때문에 네. 저는 사과했던 게 맞다라고 생각이 하는 들었어요. 게 유감 맞다. 표명을 했던 게 맞았다. 그리고 네. 더 이걸 가지고 전선을 확장해 나가는 것은 그렇게 좋은 길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과할 땐 쿨하게 네. 사과하는 게 필요하다. 그 국회 운영에 있어서 이제 몽골 기병의 속도로 지금 굉장히 빠르게 민주당이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상임위 11개는 계속 돌리고 있는 상황이고 법안도 막 통과를 시켜서 지금 다 법사위에서 본회의로 넘기려고 하는 상황이고 요거는 지금 잘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나요? 현재 저는 이제 그게 상대성이 있다라고 봐요. 법사위를 민주당이 가져오게 된 것도 네. 전 국회에서 전 법사위원장이 네.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법안도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법안도 법사위에서 이유 없이 계속 잡고 있고 본회의로 상정하지 않으니까 이건 과도한 사실은 남용이었죠. 네. 네. 그래서 도저히 이거는 수용할 수 없다라는 게 국회의 모든 구성원들의 생각이 강했어요.
도저히 이것을 22대 국회에서 유지하는 것은 국민의 선출해준 국회의원들이 하면 안 된다. 이게 네. 강하게 작용했다라고 봐요. 그리고 몽골 기병의 전법은 소수가 다수를 공격하고 승리하기 위한 전법이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다수이기 때문에 그것과 더불어 국민과 같이 갈 수 있는 방향들도 같이 플러스해서 가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봐요. 그런데 계속 저렇게 이제 침대 축구로 나가면 네. 상대당이, 예. 민주당이 대응할 방법은 저는 그것밖에 없다 이렇게 봐요. 18개 상임위를 다 가지고 올 수밖에 없다. 결국. 현재 상황은 제가 보니까 네. 우원식 의장이 얘기했잖아요. 국민은 네. 민주당에 18개를 가지라고 하는 권리를 주지 않았다. 171대 108이기 때문에 네. 11대 7로 나눠서 국회를 운영하라. 이게 네. 국민의 목소리였고 국민의 권리다. 네. 그렇기 때문에 7개는 민주당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네. 거거든요. 그런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국회는 전체 국민의 이해와 요구를 통해서 국민을 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외교 안보를 잘 해결하고 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또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무한정 갈 수 없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이제 선택을 하라. 그런 최후 통첩을 했다라고 봐요. 그래서 네. 저는 양면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국힘이 잘 판단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에서 운영위만이라도 달라 1년씩 번갈아 가면서 하자 이런 제안을 했잖아요. 그거는 받아들일 만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제가 2020년에 지금처럼 180대 네. 103 국회 때 제가 원내 수석 부대표로 아. 지리한 여야 간의 협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원내 수석 부대표를 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여당이었고 지금 야당이죠. 그래서 협상에 관해서는 저는 협상하는 사람들의 전권을 줘야 된다. 그래서 제3자인 제가 네. 그 주고받는 저쪽에 뭐 추경호 대표 그다음에 그 박찬대 대표 네. 양 수석들이 하는 내용들을 본인들이 잘 판단할 거예요. 네, 그런 것을 포함해서. 하나 소식 네. 전해드리면 정청래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 추경호로 삼행시 하겠습니다. 추가로 경고한다. 호랑이 같이 꾸짖는다. 꿈깨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렇게 되면 박찬대 그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그냥 운영이 해서 빨리 들어오게 만들까라는 고민을 좀 하다가도 입지가 확 좁아진다. 협상의 룸이 확 줄어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추경호 의원은 무슨 죄입니까? 갑자기 삼행시 좋아합니다. 정청래. 삼행시로 이렇게 활용될 줄이야. 네. 네. 그리고 법사위에서도 물론 이제 너무 진지하지 않게 좀 재밌긴 한데 너무 너무 자주 하셔서 삼행시 좋아하십니다. 개그 남발로. 가성비가 좀 떨어지고 있어요. 네. 아니 그 민주당 이제 뭐 민정 관련해서 좀 많이 좀 여쭤본 것 같은데 혹시 지금 대통령실이나 뭐 국민의힘은 우리 의원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잘 그래도 해 나갈 것 같아요. 나머지 22대 요 임기 중에는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 어렵다. 계속 저렇게 침대에 누워 있고 혹은 뭐 제가 뭐 거부권 거부권을 계속 하고. 남발하는 국면으로 가서 네. 대치가 더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심각한 우려가 그 있어요. 책임 모두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에 있습니까?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지는 거죠. 저는 사실은 합의하고 통과시켜서 국민이 한 60, 70% 동의하는 거는 네. 저는 수용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해병대 특검 이런 거는 네. 저는 국민 60%가 대부분 그 정도는 좀 사실관계 좀 밝혀서 깔끔하게 넘어갔으면 좋지 않아? 이런 의견들이 있고 네. 내에도 그런 생각이 많은데 굳이 뭐를 반대하느냐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나머지 뭐 쟁점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판단이 좀 있겠죠. 그러나 보편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수용을 해야지 나머지 부분에 관한 반대라도 저는 이게 좀 충격이 흡수되는데 네. 초질관 만약에 반대하게 모든 걸 다 되면 반대하면 저는 국민들의 분노가 네. 계속 끌어오르겠죠. 그럼 독소 조항 좀 빼고 뭐 이렇게 좀 바꿔서 합의하자 이런 것까지는 저는 제가 보기에는 네. 한번 그렇게 한번 해서 네. 실제 실현시키는 것도 중요한 방안일 것 같아요. 그 대통령이 좀 윤석열 대통령이 좀 시원하게 그런 받을 때도 본인이 연관되지 않았는데 시원하게 받아서 네. 해보는 것도 국면 전환의 전개가 될 것 같아요. 최해병 특검법이요? 그렇죠. 본인이 연관되지 않았다고 생각. 대통령께서 연관이 안 됐다고 계속 주장하시니까. 말씀하시니까 네.
정말 연관 안 되셨으면 그냥 한번 받아보시라. 그렇다면 받으라. 그렇죠. 아. 근데 연관 됐다고 생각하시죠? 조사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사도 안 했는데 네. 어떻게 합니까? 그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판결이 나왔잖아. 1심 판결 이후 사실 아까 우리가 말했던 애완견 발언도 그렇고 다 이 맥락에서 나온 것 같은데 상당히 중형이 선고가 됐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민주당의 대응이 이재명 대표도 한 법원에서 다른 판결이 나왔는데 기자들은 왜 이렇게밖에 안 쓰냐. 그다음에 검찰의 소설이 아주 이제 극에 달했다. 이런 반응을 보였고 그리고 법사위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판사가 문제가 많다. 그러면 기피 신청했을 때 그걸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들을 의원들이 하고 있잖아요. 또 강성 지지자들은 판사를 탄핵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이 판결 자체가 굉장히 그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의 위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건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저는 이 판결 자체가 네. 사실은 조금 더 살펴보면 그런 판결로까지 가지 않을 사안이 있는데 특정 부분의 진술과 증거만을 채택한 형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뭐 스마트팜 플러스 방북 비용의 대납 네네. 이런 부분들이 네. 처음에 그거를 수사하기 위해서 시작된 게 아니잖아요. 네. 쌍방울 거는 네.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을 쌍방울이 금전적으로 아니면 그 해당되는 변호사를 뭐 사회이사나 어쩌고저쩌고 추천해서 금전적인 이익을 줘서 변호사비 대납으로 갔다. 네. 이것이 위반이다 하면서 시작된 수사였어요. 네. 근데 그것이 전혀 사실이 아닌 거로 드러나니까 네. 별건에 별건을 붙여서 수사하게 나왔던 결과가 이 결과예요. 네. 그두 번째는 쌍방울건에 관한 거는 가장 뭐 지금 안부수 사건이라든지 그 판사와 조서에 공소장에 나온 거로 보면 네. 명확하거든요. 쌍방울 자체의 김성태 그 회장의 판단으로 대북 사업을 통해서 쌍방울의 주가를 올리려고 하는 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자기들이 500만 불을 투자한 거죠. 네. 그게 이재명 대표의 방북이라든지 네. 이거와는 전혀 무관한 형태로 해서 실제로는 네. 쌍방울의 주가가 광물 사업권 확보 뭐 이렇게 언론에 나오면서 네. 상당히 폭등하면서 쌍방울은 네. 그에 따르는 그 이익이 있었던 거죠. 현식에 물론 그때 팔지 않았기 때문에 이익이 실현되지 않았다라고 봤지만 네. 현실적으로는 그런 현금을 주가 폭등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이익을 네. 대북 광물 사업을 통해서 하고자 했던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목적이 분명했던 거죠. 아니 김성태 회장이 돈 버는 회장이 자기한테 이익 실현이 없는데 누가 500만 불, 300만 불 북한에 주겠어요. 저는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봐요. 근데 그래서 그러면 재판부는 그것이 마치 네.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하기 위한 대납이다. 네. 이렇게 확장해서 보는 것은 저는 네.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네. 안부수 판결 검사의 공소장에 나와 있는 것과도 전혀 틀린 판결이라 아. 저는 2심에 가서 네. 전 그거는 깨질 아마 것이다. 수용되지 어려울 거다 이렇게 봐요. 그럼 결과가 뒤집힐 수 뒤집힌다.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그래서 거군요. 그런 확증 편향을 가지고 있는 판사가 동일한 사건으로 연루된 네.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맡는 게 네, 네. 과연 맞을까? 이 같은 신진우 부장판사가 또 뭐 재판을 하는 그 판사가 것이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네, 동일한 판사가 동일한 네. 재판을 확증 편향을 갖고 그런 판결을 내는 판사가 맞는 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유죄의 저는 심증을 갖고 있는 있죠. 사람이다 이 지금 사람은. 가는 거죠. 판사, 그러면 네. 공정하게 판결하기 어렵겠죠. 판사가 좀 편향됐다고 보세요? 그거는 이제 판사의 판단이기 때문에 제가 네. 뭐라고 할 수 없죠. 그거는 이제 그 1심, 2심에 통해서 저는 그 정확히 네. 바로 잡힐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명확한데도 그런 판결을 내렸다면 적어도 이쪽 변호사가 너무나 일을 못했거나 아니면 검사가 너무나 입증을 잘해서 판사가 그렇게 판결을 내렸거나 아니면 판사 자체가 너무나 치우쳐 있어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저는 뭐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 판결한 거를 저의 입장에서 반박을 한 거니까 네. 2심에서 저는 그런 명확한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하고 해서 네. 2심에서 저는 네. 바뀔 것이다. 지지자분들은 지금 판사 탄핵하자고 하시던데. 저는 거기라고 아직 거기까지 표현하시니까 네네 좀 제가 바로 얘기하기에는 네. 제가 아주 그 분야 법에서는 제가 좀 약간 좀 멀어요. 아, 잘 정치에는 몰라요 가까워. 이런 느낌이군요. 아, 네. 법은 좀 멀다. 네. 주먹은 좀 가까운
네. 아까 네. 그 댓글에 의원님께서 정찬성 UFC 선수를 닮았다 이런 아. 댓글이 있었습니다. 아, 닮은 분이 몇 분 네, 계세요. 네. 주먹이랑 좀 가까웠다는 표현에 대해서 네. 좀 그 댓글이 아. 생각났습니다. 정찬성, 정준희 교수 약간 좀 정준희 닮으셨고. 교수 아. 태권도 네. 전쟁자. 그분도 있네요. 좀 좋은 사람으로 좀 얘기해주면 누구 뭐 차은우 나올 줄 알았어요. 누구 상상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네네. 이 정도면 저희도 많이 해드린 겁니다. 네, 네. 자, 그럼 오늘 네. 저희와 함께 좀 해주셨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뭐 마음이 좀 많이 안 좋은 상태세요? 뭐 재판 결과라든지 아니면 쉽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근데 당 이게 운영하는 거나. 너무 재판이 많아가지고 근데 지금 사실 제가 2016년, 17년부터 해서 해당 재판을 몸에 달고 살았어요. 아. 너무 과도했어요. 사실 여당 때나 야당 때나 여당일 때도 수사와 재판이 좀 많았고 야당 때는 더 많아졌고 곱하기 2배가 됐고 그래서 네. 박지원 원장이 그런 말 했잖아요. 뭐 재판과 수사가 나의 친구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간다.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을 거예요. 삶의 일부라고 삶의 생각하는 일부다. 건가요? 근데 너무 많아요. 저는 이 정도면 좀 병합해줄 때도 됐다 이런 생각이. 그래서 저는 그래서 좀 저기 검사들도 그렇고 공소유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재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서울지법으로 다 통합해서 네. 한 번에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거 약간 내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를 그냥 계속 불러 뻥이라고 있어요. 네. 한마디로 제가 서울구치소에 있었을 때도 그 검사가 자기의 원하는 진술이 안 나오면 네. 계속 서울지검으로 불러요. 서울 구치소에서 있었을 때라는 거는 제가 의원님이 아니 있었어요? 예전에 이제 학생 시절에 네. 있을 때 네. 제가 같이 있던 사람들을 보면 네. 원하는 답변이 없으면 계속 그냥 불러서 네. 검사 대기실에서 계속 대기하다가 아침 9시에 불러서 10시 도착했다가 5시에 오늘은 조사할 게 없으니까 돌아갔어요. 그럼 또 9 to 불러요. 5. 또 안 불러. 지치게 지치게 만드는 거죠. 아니 그 직접 갔다 오신 건 아니죠? 저도 이제 그 나가서 조사를 바꾼 사람이죠. 아 구치소 계셨었어요? 그렇죠. 학생 때. 학생 때. 그래서 뭐 손버릇이 그런 안 좋으셨는데. 여러 아니, 상황이 정말.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고야. 그런 것처럼 제가 보기에는 약간 네. 그런 지치게 만드는 그런 것 같다. 형태로 하는 건데 뭐 일부라고 생각하고 가야죠. 어떻게 네. 해요? 그런 거에 흔들리실 분도 아니죠. 그러진 않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22대 국회에서 우리 김영진 의원께서 가장 강력하게 이것만큼 내가 꼭 좀 해야 되겠다라고 혹시 마음 먹은 거 어떤 거 있습니까? 저는 이제 그 상임위는 산자위를 신청을 했어요. 네. 산업통상자원 중기벤처부인데 음. 그 관할에서 또 우리 수원 지역이 그 수원 남부 지역 현재 반도체 벨트로 묶여 있거든요. 네. 수원, 화성, 용인, 그렇죠, 그렇죠. 평택까지 해서 예. 그리고 인구 한 500만에 사실 대한민국의 먹거리, 미래 먹거리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핵심적인 지역이다 이렇게 네. 봐서 국내 뭐 반도체나 AI 등 국내 첨단 산업이 조금 더 직접 집중해 나가서 연구 개발 중심으로 갈 수 있는 네.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데 기여하는 것 그렇게 좀 노력을 하는 거죠 산자위에서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수원 전투비행장을 좀 이전을 해서 그 지역에 그런 첨단 산업 연구 개발 산업이 들어와서 네. 일자리와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수원. 전투비행장이 네네네. 1250년에 생겼는데 그때는 주변에 다 논밭이었어요. 지금 이제 수원 화성이 다 도시화되면서 네. 비행장 주위에 삥 둘러 삥 그 200만 평 정도가 되는데 네. 비행장 삥 둘러에 모두 아파트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비행장의 역할도 못 해요. 전투 훈련을 못 합니다. 워낙 한마디로 시끄러워, 전투기. 폭탄을 싣고 훈련을 못 해요. 한마디로 죽은 비행장이. 군사 전략적으로도. 그래서 네. 그것을 군사 전략적으로도 필요한 곳으로 이전을 하고 그 자리에 국내 최첨단 반도체, AI 등 집적된 산업단지가 들어와서 국내 일자리, 먹거리와 미래를 좀 만들어 나가는 역할을 하고 싶다. 그게 한번 이번 국회에서 해보고 싶은 생각이에요. 현실은 지금 그 액트지오를 국정조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제가 보기엔 첨단 산업으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1970년대 시추로. 박정희 대통령이 네. 시추했다가 이거 거기에 석유가 나와더라도 경제성이 없다 네. 이렇게 나온 거를 다시 회귀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 그리고 네네네. 2035년에 석유가 나온다는데 네. 그때 가면
국제 유가 시장이 네. 지금처럼 뭐 1배럴에 7, 80불이나 뭐 8, 어떻게 90불이 유지할 수 있을까? 될까? 그런 생각이 걱정도 드네요. 하시고. 네. 네. 야, 그래도 오늘은 굉장히 다행인 게 우리 이제 댓글 다시는 분들이 네. 영진아 정신 차려, 영진아 말 똑바로 해 해도 어떤 영진인지 그게 알 모르니까. 수가 없습니다. 네.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네. 데미지가 없어요. 예. 네. 자, 우리 김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더 네,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동훈인데요. 박지원 민주당 의원께서요. 제가 국민의힘의 대표가 되면 땡큐라고 반론하셨습니다. 정말 제가 대표가 되면 땡큐인가요? 민주당이 땡큐냐? 네, 그 질문 드리겠습니다. 뭐 여러 측면인데 저는 그래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표가 될 것 같아요. 아, 그럼 땡큐의 상황이 맞습니까? 땡큐는 아니죠. 아닙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뭐 제가 어쨌지만 한마디로 국힘이라고 하는 보수 진영의 대표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저번 총선을 통해서 경험한 바가 많아요. 한마디로 압축 경험을 한 거죠. 그렇죠. 압축 경험. 저는 압축 경험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늘어진 2년의 대표가 아니라 압축된 3개월의 그 집적화된 정치 경험을 지금 한 번에 다 했어요. 숙성으로. 축성을 했어요. 네. 뭐냐면 강남에 사시니까 음. 그 고액 과일 한 거예요, 한마디. 아, 네. 고액 과일 하신 거예요. 압축 그래서 성장도 아니고. 압축 과일 한 거죠. 아. 그래서 많이 경험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대표가 되면 아마 그 일들을 그래도 꽤 해나갈 꽤 해나가고 할 것이다. 그렇게 그렇게 우습게 볼 봐요. 상대 아니다.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그래서 그렇게 막 그 편한 상대는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선전하시길 기원합니다. 땡큐라는 의미 같은데요. 요 정도 얘기하시면 보통 땡큐긴 그렇죠. 하죠. 네, 베리 땡큐. 네. 아 근데 뭐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정찬성 닮았다고 하니까 아, 네네네. 진짜 약간 좀 근데 실제로 아, 운동을 주먹을 보게 잘하세요. 됩니다. 네. 그러시구나. 축구를 되게 제가 원래 좋아하시고 축구 축구 예. 좋아하시고. 저는 저기 그래서 네. 발로 하는 운동을 좋아합니다. 아, 발로 하는 운동이 또 뭐예요? 발차기. 족구. 마이마이입니까 지금? 전형적인 아저씨. 네, 느낌. 아저의 운동이네요. 예. 저 어디 저 행주산성 같은 데서 식당 같은 데 네. 가면 그 족구장 있는 식당 아, 가죠. 네트 걸어놓고. 옆에서 백수 끌고 있는데 안 들어오고 족구하는 아버님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영진 의원님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셨는데 어떻게 처음 생각하신 거랑 비슷하게 왔습니까? 아니면 좀 많이 저희가 다르게 갔나요? 아니 뭐 괜찮아요. 괜찮았어요?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거 좋아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특히 정영진 네. 사회자님 만나서 가문의 영광입니다. 저를요? 왜 그런? 이렇게 직접 뵐 줄 몰랐어요. 아, 진짜요? 아, 평소에 많이 존경하셨군요. 네, 제가 이거 할 때 보면은 진행할 때 네. 자주 아. 봤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 오늘 좀 약간 부족했어요, 제가. 네, 다른 때보다 조금 내가 너무 저 신경 많이 썼어. 네. 뭐 처음 다시 오신- 태어나면 국회의원으로 태어납니까? 정영진으로 태어납니까? 한번 고민해 볼게요. 고민 안 하셔도 될 텐데. 아, 별로 고민의 여지가 없는 질문 같습니다. 정영진 쪽이 훨씬 네. 날 텐데. 아, 네. 그런가요? 한번 살아보세요.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셨고요. 머지않아 다시 한번 또 뵙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